정부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패러다임을 이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뭐 일자리도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이제 높이려고 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그 김동연 부총리는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이제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정부 자체 내에서의 이 자기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좀 부작용도 있고요. 성공을 지금 뭐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황 의원님. 일단 현재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높임으로써 그 이제 내수를 조금 확대해 보자. 네. 뭐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의도했던 그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를 조금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경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내수 진작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높아졌을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소비로 연결될 수 있고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임금이 높아진 만큼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야 되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일 그런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그 고용량을 줄였다라고는 그런 이제 반응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용량이 줄어든 것까지를 감안을 하면 전체적인 가계 소득이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 이후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축소를 통해서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오히려 고용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진행하는 뭐 그런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최장기간 근로하는 걸로 조금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그 이게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중에서 사업자들은 77.5%가 이게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지만 근로자의 55.5%가 본인들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자. 네. 예,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모자라는 부분은 그 신규 채용을 하자.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설비 투자나 작업 공정을 개선해서 인력을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서들에게 쭉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최저임금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문제들이 기업의 어떤 납기 기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지체시킬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 실질 임금을 들어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뭐 이런 속으로 이제 조금 우려하는 입장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 상공회의소 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조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동반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문제이긴 문제인데 좀 아주 어떤 뭐 현명한 대책을 끌어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쓰는 용어고요. 네.
원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임금 주도 성장 이렇게 표현을 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왜 소득 주도냐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아서 네. 그분들도 네. 정책 대상에 넣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아, 소득 네.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 등장한 배경은 저 낙수 효과가 네. 없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도 뭐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해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렇게 뭐 편의점도 그렇고 일반 소매업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24시간 영업하던 그런 점포들이 네. 거의 뭐 밤에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소득을 좀 올려서 지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좀 살리자 이런 취지였는데 아마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네. 것 같고요. 52시간 근무제는 사실은 뭐 이게 근로자들한테 저녁 있는 삶을 네. 주자 이런 건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근로 계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4천만 원 요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게 소득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추가 근로를 못해서 소득이 떨어지면 오히려 지출 여력이 감소해서 막 지금 노동계 쪽에서도 반대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방향은 맞는데 네. 좀 이걸 좀 방향을 맞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기업이나 뭐 근로자한테 보조금 형태로 네. 뭐 얼마씩 주는 거는 이게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또 이 효과도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머지 재원 갖고 유망하고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